안녕하십니까. 종합시대마키론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종자집의 이 공부 방법을 좀 새롭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가 이번에 이 최근에 불합리 계통의 문자들을 찾아보던 중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성과들을 가지고 이 불합리 계통의 문자와 또 우리의 종자집의 글자들을 비교 설명하면서 또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학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이 불합리 계통의 문자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모든 이 자모들을 다 설명하면서 가기에는 좀 이 벅찬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종자집에 해당되는 그 작품의 글자들만 설명하면서 비교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종자집의 글자가 많다 보니 이 많은 글자들 또 30개가 넘는 이 불합리 계통의 문자들을 이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실담의 학문이 좀 더 넓어지고 또한 우리 시청자들의 이 수준도 굉장히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이 실담자는 이 종자집의 작품을 써주고 또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또 써져 있는 대바나가리 글자가 있습니다. 대바나가리 글자들도 또 설명을 해보면서 또 종자집의 작품의 글자를 이렇게 이 대바나가리로 써주고 또 이 중요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문자 중에 또 티벳 문자가 있습니다. 티벳 문자를 좀 종자집의 작품을 써주고 이 란찰체의 문자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란찰체의 문자와 또 중요한 이 바르투 문자까지 해서 이렇게 5개의 문자를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5개의 문자지만 이 실담자와 대바나가리는 기본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라 바꾸질 않고 나머지 이 3개의 문자만 매번 바꿔가면서 불합리 계통의 문자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종자집의 이 24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금강무보살입니다. 이렇게 금강무보살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. 이 종자의 작품의 글씨는 이 크르트라고 적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크르트의 글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쓴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이렇게 크르의 글자를 써주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이 T자 밑에 점이 있는 이 타를 이렇게 써주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반음의 표시를 해줬습니다. 이렇게 글자가 합쳐진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쓴 것보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징선 화상님의 작품이 훨씬 훌륭합니다. 그래서 이 비교해 이렇게 이제 글자를 확연하게 좀 구별하기 좋게 저는 좀 썼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크르가 써지고 이 T자 밑에 점이 있는 이 타와 이 반음의 이 규칙이 이렇게 이제 글자가 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별마다의 규칙에서 이렇게 라의 글자에서 이렇게 가운데다 표시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R자 밑에 점이 들어가는 르의 글자가 이렇게 써집니다. 이런 글자지만 실제로 이 결합이 될 때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셨던 것처럼 이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 글자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크르처럼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글자를
카를 써주겠죠. 카를 써주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반음의 이 별마다의 이런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원리가 다른 문자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. 그거는 또 이제 글자를 소개하면서 또 차츰차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이제 실담자의 이 자모들, 특히 이 자음들에는 이 아의 음가가 숨겨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에 이 타에서 A를 빼게 되면 이렇게 반음이 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이 크르트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이 금강무 보사를 밀교 대사전에서 찾아보면은 1118페이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바즈라 느르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 발을 써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올려주면은 즈라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별마다니까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서 이 기본에 타를 써주시고 장음의 아 표시를 해주시면은 바즈라 크르타가 되겠습니다. 뭐 여기 밑에 쪽에 있는 이 대바나가리 글자도 좀 잘 봐주시고요. 글자가 거의 뭐 이제 유사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병행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차츰차츰 이 문자를 보는 안목들이 생기실 것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명의에서 보면은 이렇게 본명에 바즈라 느타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가음역성, 이 바즈라 느르타, 가의 이제 음역에서 이루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발음은 이제 부일라 열리다지만 이렇게 이제 실담자의 그 발음이 있으니 바즈라 느르타라 읽으면서 그 한자의 그 발음을 또 실담자의 발음과 또 비교해 보시고 또 우리 발음과 또 비교해 보면은 이 공부가 한층한층 이렇게 또 수준이 높아져 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의위 금강무 이렇게 이 뜻으로는 이렇게 금강무가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밀교 대사전에 이 종자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크르트라고 적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요. 이 크르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카는 작업이다. 이렇게 카는 작업을 뜻하는 것이고요.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 카가 이제 작업을 뜻하겠죠. 카가 작업을 뜻하고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 별마델 르가 이 염입니다. 이렇게 때묻을 염자를 뜻하는 것이고요. 이렇게 이 카에다가 별마다에 이렇게 이 르를 가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가자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글자를 가해줬고요. 이 별마다에 이렇게 여기 T자 밑에 점이 들어가는 이 반음의 타자에 이 트자에 이렇게 이 트는 이 타라는 이 글자는 이렇게 게으를 만자를 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타자에 이 지 반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. 반음의 글자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음의 글자라고 설명을 했고요. 의위 이 뜻으로는 이렇게 무조작 이렇게 이 조작하는 것이 없는 이렇게 이 무연 때묻지 않는 것, 또 이 무고화 높고 낮음이 없고
이 주편 평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두루두루 평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이 금강무의 보살에 대한 좀 설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문자를 이제 비교를 해 보면서 같은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글자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방금 봤던 이 대바나가리의 글자를 이렇게 이제 이 현대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한 것입니다.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. 예, 우리가 이제 이 알아둬야 될 이 사실은 여기는 이제 르자입니다. 여기는 르자가 우리의 이제 똑같이 실담자와 똑같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.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글자가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이지만 우리가 이제 실담자 원리에서 배웠듯이 별마다 단독으로 글자가 잘 써지지가 않습니다. 별마다는 이렇게 결합이 돼서 아래쪽에 이렇게 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R자 밑에 점이 들어가는 이 르의 이 별마다의 글자가 결합이 될 때는 이렇게 이 실담차처럼 이렇게 대바나가리도 아래쪽에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우리의 이제 이 실담자에서 표현되는 이 반음의 글자 이렇게 써져 있죠. 이 타자의 글자를 이렇게 쓰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 반음의 글자를 썼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. 이렇게 써져 있는 이 실담차처럼 이 대바나가리 문자에서는 이렇게 결합을 해줘서 이 반음의 규칙을 나타내는 것이고요. 또 이렇게 글자를 붙여 줌으로써 또 이 문자를 입력할 때 자음이 또 결합이 될 수 있는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현대과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해 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규칙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, 현대과학의 기술을 이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문자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. 특히나 실담자는 이 글자가 따로따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쓰면서 공부하기 훨씬 편하지만 이 대바나가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가 윗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이거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초보자가 이 글자를 좀 쓰기에는 어디까지 딱 이렇게 붙여서 써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좀 없습니다. 배워야 되겠죠, 물론. 그러다 보면은 좀 어렵긴 한데, 우리가 이제 현대과학 기술을 해서 컴퓨터로 글자를 쓰다 보면은 이런 이제 부담이 없어지고, 또 우리가 가장 어려운 법칙인 이 글자가 결합이 되는 그것들을 이 컴퓨터의 그런 원리로, 자모의 결합의 원리로 써주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안고 공부를 해도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문자들은 또 우리가 쉽게 입력이 가능하고 또 이해가 쉽습니다. 그래서 현대과학기술을 좀 잘 이용해 주시고요. 특히 대바나가리 문자는 활용도가 높다 보니 핸드폰에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.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바나가리도 습득을 하시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자, 다음으로 티벳 문자입니다. 어느 문자든지 중요하지 않는 문자가 있겠습니까?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순서로 봤을 때 이 대바나가리 문자를 어느 정도 문자를 입력하면서 문자의 원리를 습득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이 티벳 문자를 우리가 상당히 쉽게 식별이 가고 또 그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현대과학의 기술을 좀 잘 이용해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이 르의 글자, 별마다의 르의 글자가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입니다. 그리고 따로 이제 자판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기호에서 보면은 이 가운데 이 라이의 부분이 빠집니다만은 이제 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따로 이 글자가
다른 이 글자와 이제 결합이 될 때, 다른 자모가 결합이 될 때는 이렇게 이 르자는 이렇게 위쪽에 이 부분과 아래쪽에 라가 올라가는 것처럼 라 기억나시죠? 이 우리 실담자에서 라가 아래쪽에 결합이 될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. 이 내려서 위로 올라가는 법칙과 똑같습니다. 그리고 이 위에서 결합이 될 때는 T자 모양으로 결합이 된다 그랬습니다. 라가 처음에 결합이 될 때는 이렇게 결합이 되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원리를 팁의 문자에서는 이렇게 이 두 개의 글자로 이 우리가 이제 이 별마다의 르자의 이 문자를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원리를 가진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예, 우리 이제 그 아까 봤던 이 반음의 이 법칙들을 이 팁의 문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아래쪽에 붙여주는 이런 식으로 이 반음의 글자를 써줄 때 표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알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담자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런 법칙들이 우리가 이제 그 설명하는 것들을 몰라도 우리가 이제 그게 설마 영어로 쓰여 있든지 한자로 쓰여 있든지 간에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 문자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훨씬 쉽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T병자 이 크레트도 잘 봐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란차의 글자입니다. 란차라고 써있죠. 그리고 이제 뭐 우리의 이제 한자 발음으로는 란찰이라고 또 읽습니다. 그래서 란차 문자인데요. 실담자랑도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이 문자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이런 글자는 우리가 보통 평론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이제 특수한 붓을 이용을 해서 써야만 되기 때문에 좀 배우기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또 현대 과학기술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과학기술로 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이 별마다의 이 르가 이렇게 알자 밑에 점이 들어간 이 르의 글자가 똑같이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이지만 이렇게 이제 다른 자모와 결합이 될 때는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똑같이 붙습니다. 실담자랑 비슷하죠. 이렇게 대신 각진다는 거 상당히 이제 이렇게 각지게 글자가 좀 써져 있는 게 이 글자의 문자의 특징입니다. 그렇지만 원리가 이제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자를 결합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카자를 써주고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라자를 이 별마다 르자를 써주면서 크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. 그거는 이 카르가 돼버리는 겁니다. 이제 그런 원리를 이렇게 우리가 잘못 표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 시청자들의 수준도 이제 올라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반음의 그 법칙들이 여기서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 여기에 있는 이 표시를 넣어서 반음의 표시를 해줍니다. 이렇게 해서 크르트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자, 아름다운 글자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이 란찰체를 터득하게 되면은 이 바르투 문자, 또 와르투 문자라고 부르는 이 문자에 관심이 절로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. 필체가 유사하면서도 또 뭔가가 좀 다른 맛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각 문자가 주는 그 독특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또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잘 봐주시고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져 있는 이 별마다의 르의 글자가 단독으로 쓸 때 이렇게 쓰이지만 이렇게 이 자음과 결합이 될 때는 이렇게 체음과 결합이 될 때 이렇게 아래쪽에서 똑같이 아까 란차체처럼 똑같이 이렇게 각지게
표현이 됩니다만은 그 모양은 실담자의 그것과 별마다의 그 변화형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잘 봐주시고요. 또한 마찬가지로 반음의 규칙도 이 란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실담자와 약간의 이제 표기 방법이 모양은 다를 수는 있어도 그 원리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비교해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이 실담자가 주는 의미가 굉장한 것이고요. 이 실담자의 원리를 정확하게 꿰뚫을 때 우리가 또 실담자와 관계가 있는 이 불합리 계통의 문자들까지도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원리를 터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담자가 주는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이고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개 문자 중에서 실담자와 이 대반응어를 계속 반복해서 가고 남은 3문자들은 또 바꿔가면서 종자집의 이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